안녕하세요. 저는 카트리 시험연구원 김정민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즉 전안법에 근거한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한 구매 대행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유통시장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인터넷으로 인해 국가 간 시장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구매 방식이 생기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구매 대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오늘의 주제인 구매 대행은 무엇인가, 또 비슷한 형태인 병행 수입과 직구와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매 대행이 요즘 왜 관심이 높은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구매 대행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매 대행업자의 의무와 통신 판매 중개업자의 의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위반 시 법적 제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매 대행 및 구매 대행 관리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요 문의사항으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는 순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용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활용품의 안전은 크게 제품 출시 전, 후로 나누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품 출시 전에는 오늘 알아볼 전환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요. 여기서는 생활용품에 포함되는 품목을 나누고 각 품목들은 어느 정도의 강도로 관리할 것인가를 정하고 그 정해진 강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각 품목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즉 제조, 수입, 유통, 판매되기 전에 관리가 되고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서 시장에 있는 제품을 관리하게 됩니다. 시판품 조사로 알고 계시는 안전성 조사를 해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이 안전기준 등 적합한 제품인지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제품을 사용하던 소비자가 사고가 났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제품 사고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제품 리콜을 명령하기도 하고 언론의 결과를 홍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커다란 두 가지 법 아래서 생활용품이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품 출시 전에 전환법 안에서 생활용품 품목을 나누고 관리의 강도를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활용품은 이렇게 네 가지 분류로 나눠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안전기준 준수입니다. 안전인증은 가장 강하게 관리하는 품목들로 공장심사 및 제품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전확인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 검사를 하고 안전인증은 가장 강하게 관리하는 품목들로 공장심사 및 제품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전확인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 검사를 하고 안전인증기관에서 신고 서류를 검토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면 됩니다. 안전인증과 안전확인과 달리 공급자 적합성 확인은 분류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급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면 되는 품목들입니다. 마지막인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 품목들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유통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 원자재에 포함된 유해물질 확인 및 관리를 하거나 안전성이 확인된 원자재를 사용하거나 민간 자율 인증을 이용하거나 해외에서 받은 인증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안전성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 기준은 소비자의 위해도입니다.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나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용품에서는 안전인증의 5개의 품목만이 포함됩니다. 자동차용 재생 타이어,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이 그것으로 품목의 이름만 봐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사망사고 등 큰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품목들입니다. 안전확인은 26개 품목으로 자동차용 타이어, 전동보드, 이륜자전거, 온열팩, 스포츠용 구명복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공급자 적합성은 총 17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바퀴 달린 운동화, 쌍꺼풀용 테이프, 킥보드, 방한용, 패션용, 스포츠용 마스크 등이 해당됩니다.
마지막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은 가죽 제품, 가정용 섬유 제품 등 의류 제품과 선글라스, 안경테 등 24개 품목이 포함됩니다. 안전인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장 심사와 제품 검사를 한 후 인증서를 발급받아 KC마크와 안전인증 번호 및 부속서에 따른 표시사항과 주의 경고 표시를 표시한 후 제조, 수입, 판매해야 합니다. 또한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확인은 제품 검사 후 안전인증기관에서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아 역시 KC마크와 안전확인 신고 번호 및 표시사항과 주의 경고 표시 후 제조, 수입, 유통해야 하며 안전확인 신고 번호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생활용품은 자체 또는 제3자 시험기관에서 제품 검사를 실시하여 성적서를 확보한 후 KC마크와 표시사항 및 주의공고 표시를 표시 후 제조, 수입, 판매하면 됩니다. 마지막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은 사전 제품 시험 의무가 없고 표시사항을 표시하면 되는데 KC마크를 표시하면 안 되는 것이 다른 품목과의 차이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국내에는 생활용품의 다양한 유통 방식이 생겼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알아볼 구매 대행입니다. 구매 대행이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이것은 판매 대여 목적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이 말은 재고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아닌 그때그때 주문에 따라서 구매 대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문, 대금 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형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요즘 많이 하는 형태 중 하나인 소비자 직구를 도와주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구매 대행, 병행 수입, 직구의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대행은 국내에서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자가 주체이며 소비자가 구매 대행자에게 의뢰하면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바로 소비자에게 배송해주도록 해주는 방식입니다. 통관 주체는 통관 번호를 사용하는 소비자입니다. 병행 수입은 국내 수입 판매업자가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생산 유통되는 제품을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아닌 다른 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 직구는 요즘 중국 시커머스를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소비자가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 판매자에게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자가 사용이기 때문에 KC 인증 책임 대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가지고 본인이 사용할 제품을 직접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매 대행은 병행 수입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점은 재고의 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매 대행은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구매 대행업자가 해외 판매처에 주문을 하여 소비자에게 발송되는 구조로 구매 대행업자는 재고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반면 병행 수입은 재고를 미리 확보해 둔 상태에서 판매하고 해외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들여와 국내에 보관 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직구와 비교해보면 구매 대행은 직구를 대행해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구매 대행은 해외 쇼핑몰이나 판매처에서 물건을 직접 살 수 없는 소비자를 위해 국내 사업자가 주문, 결제, 배송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서비스이니 직구는 이런 계약, 결제, 통관 등의 절차를 직접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매 대행은 중간에 계약 주체로 사업자가 들어오는 방식이라 국내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전기용품,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의 의무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직구는 개인이 직접 해외 판매자와 계약하는 형식으로 국내법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구매 대행이라고 검색하거나 서점에서 구매 대행 관련 책을 찾으면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관련 정보가 정말 많고 관련 강의도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구매 대행에 관심이 높은 걸까요? 시대와 잘 맞아떨어지는 방식이기도 하고 진입 장벽이 낮으면서 이익 구조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초기 자본 부담이 적고 글로벌적으로 소싱할 수 있는 제품들이 다양하고 재고에 대한 부담도 없다 보니 부업으로 알맞다고 인식된 것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기도 하고 대행업을 하시기도 하고 대형업을 하기 위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강의를 열기도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구매 대행으로 유통되는 제품들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무런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구매 대행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대행업자는 이러한 제품을 구매 대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있는 제품. 둘째,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없더라도 구매 대행이 가능한 제품. 이 없더라도 구매 대행이 가능한 제품이 구매 대행 특례에 들어가 있는 제품군으로 전환법상 위해도가 낮은 일부 품목에 대해 KC 인증 없이도 구매 대행이 허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법을 확인해 보면 여기 나와 있는 품목들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안전 인증 대상 품목 중 물놀이기구,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이 그것입니다. 전기용품과 다르게 생활용품은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안전기준 준수의 모든 품목을 특례로 보고 있어 사실상 구매 대행이 되지 않는 품목을 보는 것이 더 간단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품목, 안전 인증에 해당하는 자동차용 재생 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 총만이 KC마크가 없는 제품은 구매 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방금 비비탄 총이 KC마크가 없는 경우 구매 대행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국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외 유통제품 중 KC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구매 대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이렇게 비비탄총 구매 대행에 대해서 문의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데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막상 쇼핑 사이트에 가보면 이렇게 구매 대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하나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실제로는 비비탄총이 아닌 제품들입니다. 이렇게 품목으로 나누어져 특례 대상이 아닌 제품들은 구매 대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구매 대행업자가 구매 대행을 할 경우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인데요. 제품 및 포장에 KC마크가 없는 제품인 경우 이 제품은 구매 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이 제품은 전환법상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제품임. 이렇게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있는 제품은 위 내용에 더해서 KC마크와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 신고번호가 있는 경우 표시해야 합니다.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게시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매 대행업자가 위의 내용을 게시할 수 있도록 판매 페이지를 만들어 놔야 한다는 것이고요. 게시하지 않는 제품을 발견할 경우 즉시 삭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가 있을까요?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KC마크가 있어야만 구매 대행을 할 수 있는 제품인데 없는 제품을 구매 대행한 경우 전기용품과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구매 대행에 대한 기사를 조금만 검색해봐도 국가기관이나 소비자단체에서 구매 대행 관련한 안전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뉴스에서도 구매 대행 관련한 안전관리 이슈가 있고 거의 매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 대행이나 직구처럼 법의 테두리에서 약간 벗어난 제품군을 더욱 신경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안전성 조사 2025년 계획을 봐보겠습니다. 총 5회차 중 한 회차에 아예 구매 대행을 배정했을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조사 수량의 약 10% 정도를 구매 대행에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사 회차에 보도자료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지난 5월에 나온 보도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77개 제품이 구매 대행 중지 요청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 420개 제품 중 77개로 약 2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적 합의된 제품은 구매 대행 중지토록 요청하였고 특히 구매 대행이 금지된 어린이 제품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의뢰 또는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매 대행에 대해서 감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일반적인 안전성 조사에 비해 부적 합률이 높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구매 대행 관련하여 가장 문의가 많이 오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해외 사업자가 해외 사이트를 통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 또는 구매 대행해도 법의 적용을 받느냐? 네, 적용받습니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제품을 판매, 구매 대행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사이트가 어디 기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전환법 적용을 받습니다. KC마크가 없는 구매 대행 가능한 품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품목을 제외하면 생활용품 대상 품목은 모두 가능합니다. 전환법 대상이 아닌 품목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법률에 따른 제한을 있을 수 있습니다. 구매 대행업자가 전환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적 제재는 어떻게 되는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KC마크가 있어야 구매 대행이 가능한 품목인데 없는 제품을 구매 대행한 경우 모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 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 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제품의 구매 대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생활용품의 구매 대행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유통 방식이 나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의 구매 대행이나 직구와 같은 형태의 유통 방식이 대중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해외에서 정식으로 들어오는 방식이 아닌 이러한 형태의 유통은 약 4조 원 규모로 전체 이커머스 시장의 3% 정도로 성장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안전관리의 방법을 규제로 인식하기보다 소비자, 국민에게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고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인식한다면 어떠한 방식의 유통도 적용 가능하고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카트리시엄연구원의 김정민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